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의 소멸 위험 지수는 0.329로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습니다. 즉,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따따부따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지역 소멸을 극복해가는 지역을 찾아 밀착 취재해 지역 소멸 극복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프라 부족입니다. 그중에서도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은 지역 소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를 의미하는 필수 의료. 대표적으로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전남에는 아직까지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부들 대부분이 젊은 층의 이제 30, 40대 부부들입니다. 그런 30, 40대 층의 이제 부부들은 지금 현재 맞벌이를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광주까지 이제 이동하는데 30분, 그리고 병원 진료를 보는 데까지 2시간,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대부분 한 반나절 이상을 소요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담양에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이동 시간에서부터 그 밀집도 높은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단축시켜서 맞벌이 부부들에게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병원 진료를 볼 수 있게 하지 않을까. 2023년 군정 질문에서 소아청소년 관련 병원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담양군 보건소엔 처음으로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가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공중보건의를 배정받지 못하면서 담양에는 다시 소아청소년과가 전무한 상황. 네, 저희 담양 같은 경우에는 그 광주광역시 인근 도시 중에서 가장 교통 접근성이 좋은 또 전라남도 시군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20-30분 단위로 접근이 가능한 곳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정부 차원의 혹은 또 도 차원의 이런 지원 자체가 오히려 지금 다른 시군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담양군은 대도시 인접 지역이라는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필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담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독감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는 이제 타미플루만 복용을 하면 조금 호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 소아과가 없기 때문에 담양 군내 내과에서는 타미플루를 처방해주지 않고 이제 가까운 소아과를 가기를 추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여지없이 광주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 애들은 항상 유행하는 병을 다 걸렸었어요. 그럴 때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한 번 아프면 한 번만 진료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계속 가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저희도 너무 지쳐버리니까 좀 많은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생각도 했었어요. 원정 출산도 모자라 원정 진료까지 해야 하는 지방의 현실. 이러다 보니 아이가 열만 나도 가슴이 철렁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아과 전공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담양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열악한 지역의 의료 실태는 젊은 세대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홍보를 할 때 전남 1위, 군 전국 군 단위 1위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데 보통 그 기부금은 지역민들의 불편한 점들을 보완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군 단위 지역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근데 가장 이제 취약한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아쉽고 조금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담양뿐 아니라 전남 지자체 대부분의 의료 환경은 열악합니다. 하지만 최근 65년 만에 소아과가 새롭게 문을 연 곳이 있습니다.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옥과통합보건지소.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이곳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오전부터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내가 지금 서아.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주 2회 소아과 출장 진료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이게 곡성군에서 추진하는 정말 누가 봐도 좋은 취지의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근무하는 병원에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는데 스케줄을 조정을 하고 저도 거기에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작년 8월부터 일주일에 2회씩 출장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1960년 이후 소아과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곡성군. 그동안 곡성권 내 2,400여 명의 아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가야 했습니다. 가까운 게 제일인 것 같아요. 대기 없고. 가면 막 어쩔 때는 2시간씩 기다릴 때도 있어요. 바로 진료하는 날은 손에 꼽고요. 기본 3, 40분인데 그 3, 40분이 저한테는 2시간 같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게 여기 분들이 정말 저한테 늘 감사하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제가 감사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제 시간 내서 왔는데 조금 그래도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와가지고 다들 그렇게 고마워해 주시고 이렇게 가시면은 굉장히 저도 그래도 내가 좋은 일 하나 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소아과 출장 진료에 이어서 지난 5월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곡성군 보건의료원에서 소아과 상시 진료가 시작된 건데요. 하루 평균 35명의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내 초등학생들의 건강검진이 있는 날. 매일 문을 여는 소아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저희들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젊은 부부, 엄마들 그리고 또한 노인당 그리고 마을회관 등을 다니면서 많은 의견 청취를 하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했을 때 우리 소아과를 개설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 또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아과 진료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곡성군은 지역 공공의료 공백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에서 찾았습니다. 지정기부 1호 사업인 곡성의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1을 통해 작년 8월 주 2회 소아과 출장 진료를 시작했고 더 나아가 시즌2에서는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해 곡성 아이들이 언제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선은 소아과 오픈런이 심화되는 현상이 도시에 계신 분들이 많이 지치셨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우린 소아과가 있어서 이렇게 힘든데 너넨 소아과가 마저 없어? 그럼 너넨 더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희 SNS에 소아과 선물하세요 사업에 응원 글이 700여 개가 넘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아과가 없어서 아이 키우는 어려움 그리고 소아과가 꼭 생겼으면 하는 바람 이런 것들 이런 지지들이나 응원들이 다 기부로 이어져서 이 소아과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즌2 역시 결과는 대성공. 목표액을 훌쩍 뛰어넘는 모금액이 모였고 그렇게 곡성에 매일 만나는 소아과가 탄생했는데요. 이는 1만여 명의 시민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자라는 내내 시시때때로 아프고 예방접종도 받아야 하는 아이들. 그동안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선 꼬박 반나절이 걸리는 대도시로 나가야 했는데요. 아이의 손을 잡고 집 앞 소아과에 가는 것이 곡성 부모들의 오랜 염원이었다고 합니다. 좋죠. 왜냐하면 옛날엔 남원이랑 가고 그랬는데 여기 소아과 그 전에 할 때는 지금 생기니까 좋죠. 아무 때나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액이 달성됐지만 정작 곡성 보건소에 상주하며 진료할 소아과 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던 최용준 소아과 전문의가 선뜻 곡성행을 결심한 건데요. 마침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 저하, 그 다음에 지역소멸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소아과 진료에 대한 어떤
지역의 니즈도 막 커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군에서의 관심도 있었고, 어떤 소진 진료를 펼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진 진료를 펼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맞아가지고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돼서 곡성 지역에 문을 두들기게 되었죠. 일반 병원에서는 진료 시간이 3분 남짓. 하지만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소아과는 진료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게 최용준 전문의의 생각인데요. 그의 소신 진료 덕분에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아내는 지금 벌써 여기서 한 3번 내보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 더 진료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이제 길게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정보들을 좀 주시고, 그래서 아기 건강 관리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돼요. 어떤 아이들은 내일 또 다시 봐야 될 때가 있고, 일주일 2-3번 이상 봐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요거 내일 한번 다시 봅시다 라고 말을 던졌을 때 그 보호자분들이 이제 거리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으니까 되게 편하게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그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감회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잘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곡성 기적의 소아과는 현재 지역 소멸 대응의 실질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은 출산율 저하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의료원의 소아과를 방문하는 아이들은 곡성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적 같은 우리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존재들을 우리가 곡성군에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에서 우리 포용적인 돌봄 체계가 구축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곡성군에서는 아기 낳기 좋은 곳, 아기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지역의 의료 환경을 개선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까지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1차가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국가의 지원이 없이 일반 지자체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조금은 첫 번째는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공공의료기관 그다음에 민간의료기관이 조금 공조가 돼서 서로 협력 관계로 조금 그 지역민들에게 어찌됐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고민과 다양한 시책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한다면 지역 소멸 막을 수 있습니다. 65년 만에 매일 만나는 소아과가 탄생한 곡성군. 이 사례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뜻을 함께한 마음들이 모여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 수립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따따부따 솔루션 노트였습니다.